네, 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 D. 오늘도 명확한 정보,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방산이 전례 없는 수출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조선업계에서도 70조 원 규모의 디젤 잠수함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은요, 잠수함 사업 그리고 수출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근식 한양대 특임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이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에서 약 70조 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일단은 이 잠수함 전력 얼마나 중요합니까? 담비 같은 소식이죠. 근데 이제 먼저 어떤 언론에는 60조다, 어떤 은 70조다, 어떤 은 80조다 이러는데 70조라는 얘기는 대강 캐나다에서 12척 하면 60조. 네. 그다음에 폴란드하고 필리핀이 한 10조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잠수함 가격만이 아니라 후속적으로 계속 군수 지원 들어가는 거, 부대 시설 이런 거 포함해서 그러는데 네. 그래서 한 70조 정도 얘기하는데 물어보신 대로 왜 이렇게 잠수함을 많이 사는 거야. 근데 네. 이제 여기에 이제 최근에 없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필리핀이거든요. 필리핀이 끼어드는 거죠. 네. 잠수함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건데 잠수함은 통상 이제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체계다. 아주 경제적인 무기체다 그래요. 잠수함이 해전에 본격적으로 투입된 거는 1차 세계대전. 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잠수함은 해전의 양상을 바꿨다. 왜 그러냐면은 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수상에 다니면서 싸웠어요, 주로. 1차 세계전부터 본격적으로 독일의 유보트가 물속에서 영국 군함을 공격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갑자기 물속에서 공격할 줄은 몰랐죠. 그래서 해전의 양상을 바꿨다. 이렇게. 그래서 1, 2차 대전 때는 그래 잠수함이 붙은 별명이 많아요. 바다의 여우, 뭐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 네. 신출 규모라다. 바다의 왕자, 뭐 수중의 제왕. 왜냐 싸움을 잘하니까.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 그거를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은 첫째 잠수함은 경제성이 뛰어난 비대칭 무기다 그래요. 1, 2차 때는 영국이 독일보다 해군력이 한 8대 2 정도 우세했어요. 예.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 수상 전투함은 부족하고 그래서 잠수함을 공격해가지고 영국을 2번이나 막 항복 직전까지 몰고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인도 파키스탄전하고 그 다음에 포클랜드전. 네. 인도 파키스탄전은 그야말로 인도는 막 항공모함도 있고 구축함도 많았어요. 파키스탄은 작잖아요, 나라가 약하고. 그런데 네. 거기에는 다행히 프랑스제하고 미국제 잠수함이 있었어요. 디젤 잠수함이. 그걸로 인도의 그 구축함을 격심시켜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1980년대 포클랜드전 때는 이때는 원자력 잠수함이 이제 활약한 때예요. 영국에서 대처수상이 우리 포클랜드의 섬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이거 가만두지 않겠어 해가지고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하면서 맨 먼저 핵추인 잠수함 보내고 핵추인 잠수함 5척을 보내고 디젤 잠수함 한 척, 6척을 보냈어요. 네. 맨 먼저. 근데 핵추인 잠수함 중에 한 척이 맨 먼저 가가지고 아르헨티나의 순양함을 격심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해군이 완전히 그냥 제압을 당한 거죠. 그런데 전쟁이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같이 출발한 디젤 잠수함 탈탈거리고 왔어요. 네. 핵잠수함 2주 만에 가서 역할을 했는데 디젤 잠수함은 이거는 뭐 5주 걸려서 다 끝나니까 와서 그냥 수저 하나 더 돌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여기 잠수함이라는 것이 대단한 거구나. 네. 그 아르헨티나 해군을 완전 쫄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성이 뛰어난 비대칭 무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잠수함에 2차 대전까지는 어뢰 기류만 있었어요. 네. 근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거기 SLBM을 실었어요. SLBM은 핵무기를 실은 거거든. 핵무기는 국가 하나를 통째로 날려볼 수 있는 이런 무기란 말이죠. 네. 무시무시한 무기죠. 그래서 이거는 파괴력이 큰 국가 전략 무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건 좀 지금 오늘 얘기하는 좀 학술적인 얘기예요. 그다음에 네. 이제 정치적인 무기다. 이건 2차 대전에 독일 그 잠수함 사령관이 아니 영국 연합국을 물리치려면 우리 잠수함 300척을 만들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육군 공군에서 야 너희만 전투할 거야 우리도 해야 돼. 안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거 절대적입니다. 잠수함이면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히틀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근데 안 들어주니까 그럼 잠수함이 얼마만큼 전투를 잘하는지 보여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유보트를 독일에서 출발시켜가지고 영국 맨 북단에 있는 스케퍼플로라는 항구가 있어요.
거기까지 들어가서 비밀리에 들어가서 전함하고 항공기 모함을 격침시키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베를린에서 카퍼레이드하고 꽃 날리고 뭐 이랬다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잠수함이 잘 싸운 전투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무기. 그래서 네. 국민들을 막 선동한 거예요. 이 잠수함이 이렇게 중요하다. 정치적인 무기였는데 그거를 뽐따서 한 게 2010년에 북한이 그때는 전쟁 중이었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평상시에 우리 천안함을 공격한 거예요. 잠수정을 이용해서. 그래서 정치적으로 엄청 이득을 봤잖아요.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잖아요.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DMZ의 지리 목함지리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거의 뭐 확전 단계를 갔는데 북한에서 우리 잠수함 50척을 동시에 풀었어요. 그래 선전했다고. 그러니까 뭐 긴장했다. 남한이 총 긴장했다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무기다. 역사적으로 좀 짚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집중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디젤 잠수함이잖아요. 이게 시장 잠재력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지금 전 세계 이 잠수함이 41개국에 528척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현재 2023년 현재. 근데 그 중에서 디젤 잠수함이 38개국에 387척. 네. 근데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폴란드 플러스 필리핀에서 가지려고 하잖아요. 이제 늘어난 추세거든요. 그래서 스톡홀름 그 군사연구에서 발표한 게 향후 10년간 군함 그러니까 수상 전투함, 잠수함 다 포함해서 325조 원의 군함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 중에 조금 전에 70조라고 했잖아요. 네. 7, 80조가 잠수함이란 말이죠. 디젤 잠수함의 베스트셀러 국가는 독일, 네. 2등이 프랑스,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이렇게 이어지는데 우리도 거기 껴 있어요. 이제 서방 세계는 독일이나 프랑스 우리 거 잠수함을 사가고 공산 세계, 공산권 국가들은 러시아하고 중국제 이런 걸 많이 써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팔려고 하는 잠수함이 척당 한 1.5조 원 정도 돼요. 3,000톤급. 그렇기 때문에 이 왜 한국 잠수함이 이 곽광을 받느냐. 2011년도에 인도네시아에 3척을 수출했어요. 그때는 독일을 제꼈어요. 독일이 베스트셀러 국가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뭐 독일은 17개국에 180여 척을 이렇게 수출한 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나라를 제꼈다는 건 굉장히 큰 뉴스죠. 그래서 많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우리가 독일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만들어냈어요. 네. 그게 도산 안창함이거든. 이러니까 막 세계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아 좋은 잠수함이네. 그래서 지금 잠수함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이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 규모가 60조 원에 달하는데 우선은 이렇게 캐나다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캐나다는 첫째 해안선이 세계 1위예요. 길이가. 네. 국토는 러시아 다음 2위고 그런 국가가 해군력이 빈약해요. 현재 해군력은 초계함 12척, 호위함 12척. 그러니 초계함, 호위함 이런 것들은 뭐 2,000톤 미만 그래요. 네. 작은 함정들이. 그다음에 잠수함은 영국에서 중고로 사온 4척. 근데 이제 그동안 이 거대한 국가가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국방력을. 그래서 미국에 거의 같은 형제 국가다. 그래서 의존해 왔는데 2016년, 17년쯤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방위는 자국이 해라. 그랬잖아요. 우리한테도 그래서 방위비 분담 올려달라 했잖아요. 아, 너희들 왜 우리가 도와주면 돈도 안 줘? 이랬는데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압박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 이제 우리도 이제 독자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발생했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 폴란드가 있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야. 우리도 증강해야 되겠어. 나 폴란드 앞에 그 발티크해는 바로 코앞에 러시아 해군 기지도 있고 거기 해군기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남의 일이 아니네. 이런 우리도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겠네. 이런 위기감, 안보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캐나다에서도 갖게 되고 이제 미국, 캐나다도 폴란드도 그런 상황인데 우리도 가져야 되겠어요.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잠수함을 중고로 사왔다 했잖아요. 네. 사실 캐나다는 잘 사는 나라인데 중고로 사온다는 거는 돈을 아끼기 위해 그런 자존심이 하락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고로 사와가지고 4척을 사왔는데 7억 불 정도 사왔는데 네. 그거를 유지 보수하다 보니까는 막 불도 나고 부속품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오히려 한 19억 불 정도가 들었다 이게 배보다 배꼽이 컸어요. 그럼 이거 바꿔야 되겠다. 빨리 새로운 잠수함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빨리 도입해다. 근데 이제
그 국방 중기 계획에는 캐나다에서 이제 영국으로부터 사온 잠수함을 2035년까지 유지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거기 가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고장도 나고 그래서 4척 중에 한 척만 겨우 움직일 정도. 그다음 부속품도 없고 단종도 있고 그래가지고 빨리 사야 되겠다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 지금 자기에게 맞는 잠수함 찾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해군은 디젤 잠수함 없이 핵추진 잠수함만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캐나다는 어떤 잠수함을 좀 도입할 계획입니까? 2차 대전 때 대서양 전쟁과 태평 전쟁을 통해서 잠수함이 맹활약을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다 없앴어. 디젤 잠수함을. 그때는 디젤 잠수함이었거든요. 1, 2차 대전 때는. 네. 그런데 이제 다 없앤 거는 그만큼 핵잠수함이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핵잠수함을 가지려면은 일단 핵잠수함에는 우라늄이 들어가요. 우라늄은 핵무기 원료잖아요. 그래서 감시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갖기가 힘들어요. 네. 그다음에 돈도 많이 비싸요. 핵잠수함은. 그다음에 또 기술적으로 고난도라고 이런 것 때문에 가지려면 오래 걸리고 또 지휘 결심을 장기간 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우리가 디젤 잠수함을 운용해봤으니 영국에서 자원 디젤 잠수함보다 약간의 성능이 우수한 디젤 잠수함을 확보하자. 네. 북극해 이런 데서는 장기간 작전할 수 있는 잠수함. 그다음에 승조원들이 뭐 거주성이 좋은 거, 뭐 작은 잠수함은 힘들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넓은 거리를 장기 작전을 할 수 있는 장거리 항해 능력을 가진 잠수함. 네.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는 무엇보다 미국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아요. 장비, 뭐 민수까지 다 해가지고 호환성 있는 잠수함 이런 잠수함을 갖자 이렇게 찾다 보니까는 지금 한국의 잠수함 그다음에 일본의 잠수함 이런 것들 눈에 띄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오션이 적극적으로 수주전에 뛰어들면서 최진형 디젤 잠수함을 선보였는데 일단 이 디젤 잠수함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능력과 역할은 어떻게 다른 거죠? 핵 잠수함은 진짜 잠수함 그래요. 물 밑에 잠기는 잠수함은 숨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위에 뭐 항공기나 항공모함 이런 데 숨으려고 그런 건데 디젤 잠수함은 이제 이 수상항해 하다가 이제 막 충전을 시켜요. 디젤 엔진을 돌려서 발전기 돌리고 충전해가지고 그 충전된 거를 축전지, 사람 못 마는 건전지가 있어요. 그런 네. 것들은 수백 개를 싣고 다니는데 거기다 충전해가 물속에 들어가면 그걸 축전지로 다니는 거예요. 축전지는 쓰면 방전되잖아요. 왜냐하면 물속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2차는 끝나고 개발한 게 핵추인 잠수함이에요. 네. 근데 이 핵추인 잠수함은 우람도 쓰고 그렇지만은 이 비싸고 기술적 난이도도 높고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소음이 좀 많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현대 핵잠수함 소음도 막 줄었어요. 이런 단점이 있지만은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장점.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는 디젤 잠수함 없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장점이 뭐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게 속지, 공생보 다섯 자리. 예. 속력, 그다음에 자망 지속 능력, 그다음 공격 능력, 그다음에 생존 능력, 그다음에 보복 능력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이제 속력이라는 거는 핵추인 잠수함은 KTX로 봐요. 네. 근데 디젤 잠수함은 완행열차 수준이다. 그 정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지구의 둘레가 4120km인데 핵추인 잠수함은 한번 돌려면 40일 걸려. 40일이면 그냥 잠수함 세계에서는 산보하듯 다녀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쉬지 않고 다룰 수 있어요. 승조는 40일 좀 견딜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디젤 잠수함은 140일이 걸려요. 속력을 못 내니까. 가면 140일은 승조는 쉬기도 해야 되고 먹을 것도 다시 실어야 되고 연료도 디젤 연료를 실어야 돼요. 워낙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이제 네.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포클랜드 해전 때 디젤 잠수함하고 핵 잠수함하고 같이 동시에 파견했는데 디젤 잠수함 2주 만에 가서 역할을 했어요. 네. 순양함을 격침시켰는데 디젤 잠수함 5주 걸려가지고 털털 와가지고 그래 대처 수상이 디젤 잠수함 뭐했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럼 디젤 잠수함 없애요. 그래가지고 디젤 잠수함이 이제 폐기 처분된 거예요. 네. 거기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난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수중 지속력 잠수함은 수중에서 오래 있어야 장땡이에요. 네. 이 방송용어로 별로 아닌데 정말 이 수중에서 오래 있는 잠수함이 훌륭한 잠수함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핵추인 잠수함은 무제한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무제한으로 작전할 수 있어요. 디젤 잠수함은 축전지 충전하려면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 위에 올라와야 돼요. 그때 물 위에 올라오면 들킨단 말이죠. 적에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디젤 잠수함은 하루에 그래서 두세 번 올라와서 충전을 해야 되는 물이 가까이 올라와서 이때가 가장 취약해요. 네. 걸리고 공격받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 잠수함 임무 중 하나는 적이 지금 북한도 이제 핵무기를 싣고 이제 다니겠다고 김건호가 만들어냈잖아요. 네. 핵무기를 싣고 수중에 들어가면 그 추적 감시해야 돼요. 근데 디젤 잠수함 속력이 낮고 스노켈이 하기 때문에 못 해요. 오로지 핵추진 잠수함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원격 차이는 워낙 크게 차이는 그래서 수중 지속 능력이 뛰어나다. 네. 그다음 세 번째는 공격 능력이 탁월해요. 핵추진 잠수함은 그야말로 헤비급 펀치를 소유하고 있다면 디젤 잠수함 플라이급 정도다. 왜냐면은 핵추진 잠수함은 막 그 추진력이 방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물속에서. 그렇기 네. 때문에 배를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은 뭐 러시아 거는 26,500톤, 미국 거는 19,000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디젤 잠수함 3,4,000톤인데 네.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엔 대형 무기, 어리, 귀리 플러스 SLBM 같은 거는 굉장히 커요. 네. 미국의 트라이던트 2 SLBM 같은 거는 59톤이 한 발이. 그러니까 그런 무기를 실을 수 있죠. 근데 디젤 잠수함은 선체도 작고 추진력도 약하기 때문에 어뢰, 기뢰, 그다음에 고작해야 SLCM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순항미사일, 그냥 저공으로 해서 이렇게 작은 거 이런 걸 실을 수 있어요. 그다음 네 번째는 생존 능력. 핵추진 잠수함 물 아래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완전히 스텔스함이에요. 근데 디젤 잠수함은 하루에 두세 번 올라와야 되니까 세미 스텔스함. 이건 제가 정의를 내린 거예요.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추진력이 계속 그 추진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 뭐 저속으로 뭐 임무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을 찾아다니면서 공격할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자기가 들키면 도망갈 수 있어요. 고속으로. 근데 디젤 잠수함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축전지를 쓰면 쓸수록 빨리 수평이 올라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축전지를 아껴야 돼요. 그냥 저속으로 천천히 다니면서 매복 공격해야 돼요. 다 기다리고 있다가 적이 다닐 만한 장소에 딱 대기하고 있다 공격하고 이런 작전을 하고 그다음에 공격을 하고 나서는 자기가 당하잖아요. 네. 어디서 잠수함이 쏜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막 포위해가지고 잠수함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망가야 되는데 고속으로 도망가면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1시간 가면은 전속으로 가면은 배터리 아웃 해가지고 깡통이래 깡통 올라와야 돼요. 그다음에 보복 능력이 또 우수해요. 핵추진 잠수함은 보이지 않는 핵기지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싣고 다니니까. 네. 근데 그래서 디젤 잠수함은 조용히 있으면서 한 단발로 이제 공격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은 오랫동안 물속에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최후까지 우리의 육지가 공격받더라도 마지막에 물속에서 적의 육지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보복력이 뛰어나다. 이런 면에서 속지, 공생부 제가 전에 5가지 네. 이거는 월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서서도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잠수함이 눈여겨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이번에 하나오션에서 선보인 디젤 잠수함, 전 세계에서 가장 진화가 된 디젤 잠수함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도산 안창호함 하나오션에서 선보인 도산 안창호보다 플러스 알파 좀 더 나은 잠수함 만들어내겠다 이건데 이거를 뭐 세계 최고 잠수함이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뭘 가지고 세계 최고 잠수함이란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캐나다 잠수함 최선임 장성이 2번에 걸쳐서 한국을 방문했어요. 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와서 조선소를 보고 잠수함을 그냥 헐깃 쳐다봤어요. 근데 두 번째 와서는 배를 타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대단히 훌륭한 잠수함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얘기 만들으니까. 그래서 왜 그런 면이냐면 잠수함의 성능은 첫째 이제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 얼마나 조용한가, 그는 얼마나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냐 이 3가지 팩터예요. 네. 근데 이제 통상 현대 잠수함은 200에서 300m 정도 들어가요. 디젤 잠수함. 근데 우리 잠수함은 400m 이상 들어갈 수 있어요. 핵 잠수함이 통상 400에서 600m 정도 이렇게 네. 들어간다. 그래서 HY80강이 이제 독일에서 가져온 잠수함에 적용된 건데 우리 잠수함은 HY100이라는 그 특수강을 사용해 가지고 400m 이상 들어가요. 그럼 괜찮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음, 잠수함은 얼마나 조용하느냐. 조용해야 먼저 적을 잡아내요. 네. 적한테 잡히지도 않고. 그래서 잠수함은 안에 이제 디젤 엔진, 발전기, 소리나는 장비가 많아요. 잠수함 안에는. 그것이 막 소리만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걸 적은 잡아내요.
그다음에 저기 잠수함을 잡을 때는 음파를 보내요. 음파를 보내서 잠수함 있는 걸 탐지해요. 레이더 같이. 근데 음파를 흡수해 버린다고. 그래서 나가는 소음은 차단하고 네. 밖에서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소음은 음파를 흡수해 버린다고. 이런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잘 안 믿었는데 저는 독일에서 가져온 1200톤짜리 잠수함을 탔고 1800톤 잠수함을 제가 이제 사업을 했어요. 네. 획득 사업을 했는데 그 잠수함은 세계적으로 조용하게 정평에 나 있는 잠수함. 제가 디젤 잠수함을 타고 님팩을 다녀왔으니까. 네. 그런데 조용하다고 소문났는데 이 도산한창호와 그런 잠수함을 훈련했대요. 후배들이. 저는 전역하고 나서. 근데 이 도산한창호 잘 안 잡히고 먼저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명이 된 거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무장 얼마나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느냐. 미사일은 두 가지 종류가 잠수함에선 잠대 함 미사일, 잠수함에서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그다음에 잠대 지 미사일, 잠수함에서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거야. 잠수함이 지상에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순항 미사일이냐? 순항 미사일은 등치가 작아요. 저공 비행해가지고 이제 GPS를 받아가는 거고, 잠대 지 미사일도 탄도탄 미사일이 있어요. 예. SLBM, 순항 미사일은 SLCM 그래. 탄도탄 미사일은 조금 전에 얘기한 미국의 트라이던트 이런 것 같이 59톤짜리 이런 것들. 예.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이런 걸 발사할 수 있는데 이건 수직 발사관을 쏴야 돼. SLBM은. 그래서 이 도산한청함은 어뢰, 기뢰, 잠대 함 미사일, 그다음 수직 발사관 6문이 달려가지고 지상에 SLBM을 공격할 수 있다. 이 정도면은 가히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에는 가장 공격 능력이 우수하다. 이런 거를 이제 시기하는 북한이 최근에 김근옥항을 만들어서 자기들은 디젤 잠수함에 SLBM을 10발을 발사할 수 있다. 선전한 거예요. 네. 잠수함 물속에서 얼마나 오래 있느냐 이게 큰 능력이라고 네. 했잖아요. 이 디젤 잠수함 두세 번 올라와 있나 하루에. 근데 여기는 AIP 공기 불유 추진체가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3주 동안 스노클 안 하고 저속으로 11km 이하에서 다닐 수 있어요. 스노클을 자주 하는 거는 디젤 잠수함 함장 기분 나빠요. 네. 이때 걸려요. 들키면 끝이잖아요. 디젤 잠수함. 그래서 이런 것이 훨씬 우수하다. 그다음에 이제 이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에 팔려고 하는 이런 잠수함은 하나오션에서는 여기에 리튬 전지를 집어넣겠다. 네. 그래 리튬 전지를 집어넣으면은 스노클도 이제 하루에 통상 디젤 잠수함은 두세 번 해야 되는데 한두 번을 끝낼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전속으로 다니면은 1시간이면 배터리 아웃된다겠죠. 네. 근데 이거는 한 3시간 정도 될 수 있어요. 어. 성능이 확 향상되는 거죠. 이번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특히 일본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거든요. 일본은 어떤 잠수함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왜 이 일본하고 우리 것이 유독 눈에 띄느냐. 네. 이거는 실적함이라고 그래요. 실제 배가 나온 배는 작전하다 보면 성능이 입증되잖아요. 네. 그 두 배가 한국의 도산한창호함하고 일본의 그 소류급 4,200톤, 그다음에 그 후속으로 남는 게 타이게이급 4,300톤이래요. 네. 이 세 개 정도가 캐나다가 원하는 수준의 크기의 잠수함, 그다음에 그런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독일 이런 데는 뭐냐? 그럼 독일은 1,800톤까지는 수출했어요. 네. 근데 지금 캐나다가 요구하는 2,400톤급 이상, 그러니까 3,000톤급은 한국의 도산한창호, 일본의 소류급, 그다음에 타이게급인데 네. 이 세 잠수함이 비슷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수중에서 지속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AIP, 공기 불연 체제를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네. 우리 잠수함은 AIP 기능 중에 독일 거 연료 전지 기능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주 정도를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일본 거는 한 15일 정도. 그러니까 우수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차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3,400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승조원이 50명이에요. 근데 이 소류급은 65명, 타이게급은 70명 그래요. 네. 근데 캐나다는 그동안 4척의 잠수함을 운용하고 그것 또한 한 척이 겨우 작전할 정도 이렇기 때문에 승조원 양성에 굉장히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캐나다는 사람을
뭐 승조에 적게 타는 배를 선호할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소류급하고 지금 타이계급하고 이렇게 경쟁이 되는데 아마 우리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폴란드와 필리핀도 뛰어들었는데 잠수함 도입 사업 규모 어느 정도인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폴란드가 2척 내지 3척, 그다음에 필리핀은 2척. 네. 근데 이제 폴란드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전쟁 때문에 불안해 가지고 지금 그런데 3,000톤급 정도를 보여야겠다. 그리고 거기다 AIP 공기 불유 체계, 그다음에 폴란드는 러시아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잠수함에서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으면 좋겠다. 네. 이거를 지금 내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은 2,700에서 800톤짜리. 이것이 필리핀이 요구하는 잠수함은 지금 실적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폴란드는 한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정도가 지금 경쟁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필리핀은 한국, 프랑스, 필리핀 이 정도가 경쟁하고 있는데 지금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이런 데서는 이런 잠수함을 사겠습니다 하는 LOI가 나와 있어요. Letter of Intention. 이거는 뭐 의향서예요, 의향서. 근데 네. 그 다음에 나온 거는 RFP가 나와야 돼요. Request for Proposal. 여기에는 함정의 성능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재원 및 성능, 그다음에 크기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RFP가 나와야 진짜 산다고. 네. 그러면 거기에는 이런 성능을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이걸 살 테니 언제까지, 그다음에 납품하시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야 이제 경쟁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근식 한양대 특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한 점이나 남기고 싶은 글 있으시면요. 연합뉴스 경제TV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